50대 이상의 신사 여러분, 매일 자위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충격적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국 남성들의 몸과 30년 이상을 씨름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수진으로서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음란한 비밀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변했을 때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눈빛과 지친 몸,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안고 저를 찾아옵니다. 자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밤이 되면 은밀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성생활이 더 이상 활발하지 않을 때 말이죠. 선격이 과해서가 아니라 가슴 속의 성화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지만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가 죽은 후 홀로 살았던 6주계의 이준호 씨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사답고 매일 아침 남산공원을 산책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매일 밤 거의 자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은밀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외로움을 덜고 잠들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전립선염, 전립선액 막힘, 그리고 괴사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묻자 그는 마지못해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거의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기력이 너무 약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이 축 늘어집니다. 참으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더군요.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위는 정말 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스트레스 속에서 서둘러 또는 더 나쁘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행할 때에만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해방과 휴식 대신 노화로 약해진 전립선을 포함한 생식 건강을 서서히 태워버리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 저는 나이든 남성들의 성생활과 건강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벗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의학적 증거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방식과 시기의 사정은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더 깊은 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60대 이상의 수천 명의 신사들이 약 하나 없이도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비법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제가 나눌 이야기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지난 30년 이상 비뇨기과 의사로서 겪었던 가장 치명적인 4가지 오해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중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해해 보이는 3번째 오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력과 정신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적입니다. 그 4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년의 건강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오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성적인 금욕을 완전히 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흔히 듣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성생활을 완전히 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리죠. 누구나 체력을 보존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나친 금욕 또는 더 나쁘게는 완전한 금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양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기혈순환을 유지하여 몸을 보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는 신체의 모든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자라듯이 인체도 기혈순환과 감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억압하려고 한다면 기혈 막힘, 우울증, 만성불면증, 심지어 호르몬 불균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심혈관 및 신경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은 어떤 나이에도 경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욕구가 있고 자위 후에 편안하고 상쾌함을 느낀다면 고통스럽게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절이 아니라 절제, 자연스러움, 그리고 자기 이해입니다. 나이가 여러분을 무지한 조각상으로 만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현명하게 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면 육체적 쾌락을 포함하여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신사 여러분, 매일 자위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충격적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국 남성들의 몸과 30년 이상을 씨름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수진으로서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음란한 비밀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변했을 때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제 클리닉에 그들은 당황한 눈빛, 지친 몸,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안고 찾아옵니다. 아랫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 즉 솔직히 말해서 자위가 전립선에 해로운가요? 이것은 많은 신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에게 속삭이는 질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현대의학 연구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이며 나머지 절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심지어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방광 아래에 위치한 그 작은 기관인 전립선은 정자가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립선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작지만 매우 중요한 배수 밸브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부의 액체가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쌓이고 정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면 여러분, 그것은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천국이 될 것이고 끔찍한 염증, 고통스러운 막힘,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골반 부위에 쥐어짜는 통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적절한 빈도의 해소를 유지하는 것, 즉 너무 많아서 기진맥진하지 않고 너무 적어서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전립선이 원활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더 정력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18년간 수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뜨거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적절한 빈도로 해소하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금욕하여 메마른 그룹보다 만성 전립선염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편안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밀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행동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 에너지와 감정을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여기세요. 전립선 관리는 약물이나 수술적 개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매일 우리 몸에 귀 기울이는 방식, 우리가 은밀한 욕망을 어루만지고 조절하는 방식 자체가 가장 조용하지만 끈질긴 약이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남성의 기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오래된 오해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기력을 잃게 하고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 동안 저는 떨리는 입술을 가진 신사들로부터 고질적인 편견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사 선생님, 해소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언뜻 들으면 쾌락을 얻기 위한
대가로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더 매혹적입니다. 최고의 생리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몸이 오르가슴의 절정에 도달할 때, 온몸이 떨리는 수축을 경험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빠른 걸음으로 시우 5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걷는데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한 번의 절정으로 일주일 내내 숨을 헐떡이고 기진맥진하게 된다는 생각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감정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피곤하고 기진맥진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대답은 종종 그 행동에 수반되는 감정에 있습니다. 걱정, 죄책감, 숨겨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또는 강박관념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분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활력을 고갈시키는 원인이지 절제된 생리적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극심한 긴장, 짓누르는 죄책감 또는 도둑처럼 은밀하게 무언가를 할 때 그 행동 자체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몸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평소보다 더 기진맥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대신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몸 깊은 곳에서 오는 부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무엇을 하든 편안함, 절제,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 호르몬 균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기세요. 그것이 중년과 노년의 진정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방법이며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황홀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환 악화를 쉽게 만드는 오해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 개인적인 활동을 완전히 금해야 한다. 적지 않은 신사들이 먹고 자는 것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심지어 아랫도리마저 몰래 울게 만드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니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활동을 완전히 금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맞게 들립니다. 누구든 병세가 악화될까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관점도 있습니다. 급성 단계, 즉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심하게 염증이 생기고 끔찍하게 아프고 심각한 감염 징후가 있을 때는 절대적인 휴식을 취하고 골반 부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고 심지어 필수적입니다. 그때는 아랫도리가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정되거나 경미한 수준일 때 모든 해소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때때로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심지어 병세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전립선도 회복과 재생을 위해 좋은 혈액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올바른 지도에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립선에게 규칙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재염증 위험을 줄이고 액체 정체를 제한하며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 적절한 정도,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래된 편견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깊이 연구한 의료 전문가가 여러분의 특정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있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나태함 때문에 또는 메마른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병이 은밀히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년과 노년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다고 느끼게 하더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안다면 욕망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보잘것없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주는 작은 기쁨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의 고통과 은밀한 갈망. 60대가 되면 많은 한국 남성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젊었을 때처럼 기운 넘치던 몸은 더 이상 아닙니다. 나이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실감과 억압된 욕망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있다 해도 사랑의 불꽃은 이미 사그라졌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성을 젊음과 뜨거운 연인들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함께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어느 오후 저는 우연히 72세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며 고즈넉한 옛거리를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그는 아무도 듣지 않을까 두려운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깝게 지내던 느낌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아내는 떠났고 저는 이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 신사들의 공통된 고통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와 엄격한 사회적 편견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받을까 두려워하고 살 날 얼마 안 남은 나이에 음란하다고 여겨질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은폐의 소용돌이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으로 밤늦도록 뒤척이게 만들고 결국 긴장과 죄책감 속에서 자유를 하는 행동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실제로 그들의 건강과 정신을 갉아먹는 것이지 생리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열정적이고 촉촉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낡은 편견들을 버리세요. 성 또는 자위는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사회적 압력과 전통이 여전히 강한 한국에서 노년층의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 편견이 아닌 몸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전히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의 신호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억압하려 하기보다는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너무 많아서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적어서 정체되지도 않는 적절한 빈도의 해소는 몸이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막히는 것보다 촉촉하고 규칙적인 흐름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죄책감을 쾌락으로 바꾸세요. 긴장과 죄책감 속에서 자위한다면 그때 비로소 해로워집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고 즐길 수 있는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찾으세요. 서둘러 끝내기보다는 매 순간 모든 감각을 천천히 느끼세요. 그것을 몸과 마음을 위한 마사지로 쌓인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기세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음란하다거나 촉촉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는 쾌락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3. 현대 과학을 활용하세요. 전문가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현대 의학 기술은 노년층의 성 건강을 지원하는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안전한 호르몬, 대체 요법부터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물리치료 운동, 심지어 간단한 보조 장치까지 말이죠. 전문의와의 상담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세요. 전통적인 성관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형태의 친밀감과 밀접함을 탐색하는 데 마음을 여세요.
그것은 진한 포옹, 열정적인 키스, 또는 배우자 만약 있다면 와 가장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혼자 살고 있다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노인 커뮤니티를 찾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건강한 관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영양과 운동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은 충만한 성생활의 기반입니다.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호르몬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시도하거나 요가나 태극권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좋은 신체 건강은 여러분이 더 자신감을 느끼고 더 정력적이며 삶이 주는 쾌락을 즐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신사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들었어도 나이의 고통과 사회적 편견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을 끄게 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적이고 촉촉하며 음란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과학을 신뢰하며 이 삶이 여전히 주는 쾌락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이 삶은 억압과 후회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사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놀라운 감정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의 신사 여러분, 매일 자위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충격적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국 남성들의 몸과 30년 이상을 씨름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수진으로서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음란한 비밀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변했을 때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제 클리닉에 그들은 당황한 눈빛, 지친 몸,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안고 찾아옵니다. 아랫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심지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즉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들을 듣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특히 정력적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몸, 특히 은밀한 욕망과 내면의 촉촉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나 임상 경험에 근거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유명 의학 저널에 발표된 세계의 수많은 대규모 과학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건조하지만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가진 현대과학은 중년 및 노년층의 성생활 유지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나이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음란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들이 남성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며 특히 남성의 기백을 더 잘 유지하는 비결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요 의료기관에서 발표된 수치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든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과학 연구의 상징이자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였습니다. 18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연구자들은 30cc 1000명 이상의 중년 및 노년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심지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제2소번만 사정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즉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욕에 대한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면 그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며 심지어 매우 자극적입니다.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를 영양하고 운반하는 귀중한 액체입니다. 그것을 작지만 강력한 저수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액체가 규칙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정체되어 혈액순환을 늦추고 박테리아가 번성하거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쓰레기와 이끼가 쌓여 악취를 풍기는 연못처럼 생물학적 기관도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부드럽게 활성화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청소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지고 둔해지며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적절한 빈도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시달리지 않는 편안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는 염증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더 깊고 달콤한 수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증명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73세의 은퇴한 문학교사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면 철저히 금욕해야 한다고 믿어 거의 2년 동안 모든 개인적인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메마르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골반 부위의 불편함을 자주 느끼고 소변을 보기 어려워하며 밤에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찰 후 저는 그에게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인 습관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불경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방식이었죠. 즉, 가벼운 골반 운동, 담백한 식단, 그리고 압박감이나 서두름 없이 적절한 빈도의 해소를 유지하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더 잘 자고 정신이 더 맑아졌으며 염증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 박사님, 그는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약간의 즐거움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노인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약간의 부드러운 활동, 올바른 방식, 올바른 시기는 건강한 몸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특히 남성의 불꽃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예방 외에도 규칙적이고 올바른 사정은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며 그 풍부함에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는 이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수면, 감정, 자신감, 그리고 일상생활의 질에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젊은이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왜 자꾸 간단해 보이는 행동이, 일시적인 쾌락만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행동이 전체적인 건강에 그렇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프로그램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촉촉하며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무리 집에 오래 머물고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먼지와 박테리아는 은밀하게 쌓여 모든 구석구석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 집은 답답하고 습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불쾌한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립선, 즉 남성의 비밀스러운 저장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성의 정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생물학적 액체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 액체가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수되지 않으면 옆에 고인 물처럼 점차 정체되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전립선염이나 배뇨 기능 장애와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밤새도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고 자극적입니다. 첫째, 올바르고 규칙적으로 해소할 때
여러분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몸을 내부에서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찻주전자에 찌꺼기를 씻어내거나 매주 하수구를 뚫어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부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독소 축적을 방지하며 전립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귀중한 공장을 위한 정기적인 황희 시간으로 여기세요. 둘째, 한 번의 해소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혈액 순환에 긍정적인 반응, 즉 작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그 순간 골반 부위의 근육은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수축하여 혈액 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정체 상태를 줄이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골반 부위 순환을 개선하고 불쾌한 긴장을 줄이며 긴 하루 후 몸을 더 깊이 이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피가 몰려들고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활력의 신호입니다. 셋째,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많은 질병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작아 보이는 행동, 심지어 숨겨진 행동이 처방전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신적 약,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몸이 부드럽게 오르가슴 상태에 도달하고 등골을 따라 전율이 흐를 때마다 뇌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그리고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안을 줄이고 걱정을 덜어주며 기분을 개선하고 영혼을 통해 흐르는 시원한 샘물처럼 내부에서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물질입니다. 저의 많은 환자들은 의학적 조언에 따라 적절한 빈도의 해소를 유지하기 시작한 후 기쁨에 넘쳐 보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훨씬 더 잘 자고 아침에 뒤척이지 않으며 마음의 무거운 느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즐거움으로 인한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연구에서 명확하게 증명된 실제 생물학적 효과입니다. 넷째, 사정 과정은 전립선 세포의 교체도 촉진합니다. 이는 몸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몸이 안정적인 배출 리듬을 유지할 때 낡고 약한 세포는 점차 제거되고 새롭고 건강하며 활력 넘치는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포 재생 과정이 돌연변이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며 전립선암을 포함한 많은 복잡한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몸이 스스로 새롭게 되어 낡은 것을 제거하고 신선하고 강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히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모든 이점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의료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본능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항상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화롭고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할아버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분으로 전립선 손상을 두려워하여 거의 5년 동안 개인적인 활동을 거의 완전히 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종류의 약을 다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잦은 통증과 아랫배 불편함, 그리고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노년층의 끔찍한 악몽이죠. 진찰 후 저는 그에게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를 얼굴 붉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즉, 가벼운 정도로 일주일에 1로 2회 정도 규칙적인 빈도의 해소를 유지하고 골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개월 만에 그의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작은 일이 저를 다시 잘 자게 만들고
몇 살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때로는 변화가 무언가를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사는 것,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에서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각 몸은 고유한 욕구와 리듬을 가진 자체 우주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해소 후에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은 잠을 자며 정신이 더 맑아진다면 그것은 몸이 동의하고 즐거워하며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후에 피곤함, 통증 또는 기분 불안정을 느낀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정상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몸에 대한 능동적인 경청과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고 장수하며 특히 즐겁게 살고 삶이 주는 모든 황홀한 순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없이, 숨김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적이고 촉촉하게 사세요. 50대 이상의 신사 여러분, 매일 자위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충격적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국 남성들의 몸과 30년 이상을 씨름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수진으로서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음란한 비밀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변했을 때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제 클리닉에 그들은 당황한 눈빛, 지친 몸,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안고 찾아옵니다. 아랫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식단이든 운동이든 어떤 자기 관리 방법이든 우리가 멈출 때를 모르면, 즉 언제 과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면 유익한 것도 해로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기의 성적 욕구 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개인적인 쾌락에 관해서는 완전히 맞습니다. 아무리 무해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몸짓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기에 또는 필요 이상으로 행하면 해를 끼치고 육체적, 정신적 기력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이점, 즉 과학 연구에서 나온 뜨거운 수치들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맞춤옷처럼 모든 사람에게 2회, 주 또는 4회, 월이 좋다고 말하는 고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각 몸은 고유한 시계, 즉 정교한 생체 기계이며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 감정.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모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구, 특히 은밀한 욕구를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외부에서 부과된 기준에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 즉 몸 깊은 곳에서 오는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벽에 걸린 달력이나 건조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해소한 후 여러분의 몸이 보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된 반응에 있습니다. 그 후에 몸이 가볍고 편안하며 피곤하지 않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하다면 마치 짐을 벗은 것처럼요. 또는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난다면, 활력이 넘친다면, 그리고 아랫배 통증이나 허리 불편함, 욱신거림이나 불쾌감이 없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한 일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도로, 그리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심지어 정력을 더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만의 사랑, 행위 후에 공허하고 불쾌하거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마치 잠시 스쳐가는 기쁨이 허탈감을 남기는 것처럼요. 몸이 피곤하고 나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랫배, 회음부 또는 허리에 가벼운 통증, 즉 둔하고 불쾌한 쑤시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또는 불면증, 배뇨, 곤란, 정신적 불안정, 쉽게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진정으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중단하고 몸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빈도를 줄이고 몸의 감각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더 자세한 지도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적나라한 진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 해소는 대체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물이나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이 잦거나 밤에 자주 깨어나야 하는 얀뇨증, 아랫배의 심한 통증 또는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피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 진단하거나 맹목적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가만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시기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심각한 잠재적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는 귀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진찰을 받는 것도 자신, 가족,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타는 열정과 원초적인 쾌락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감수성,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고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심지어 더 강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돌보는 것, 특히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돌보는 것은 육체적 건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위 있고 충만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 건강을 돌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숨겨야 할 죄스러운 비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이해, 적극성,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성숙하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즐겁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살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활력과 생명력 넘치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 즉 내면의 촉촉한 미스터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섬세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이전에 느꼈던 어색함, 죄책감 또는 두려움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유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속 깊은 곳에 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또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경청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장수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대해 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신호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는 전립선 건강, 즉 남성의 은밀한 원동력을 포괄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단, 운동,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한 전체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바르게 행한다면 불과 몇 달 만에 놀라운 젊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연구에서 일상 식단에서 매우 흔한 일부 식품이 전립선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 남성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세포 손상으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요. 수프나 소스와 같이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하면 몸이 리코펜을 더 잘 흡수하여 귀중한 약재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호박씨도 훌륭한 선택이며 작지만 강력한 작은 보석입니다. 매일 소량만으로도 남성 내분비계에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공급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노년기의 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와 같은 식품에 함유된 콩은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호르몬을 조절하고 노년기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여 몸을 항상 회춘하게 합니다. 또한 연한 녹차도 매일 습관에 추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한두 잔은 몸의 해독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전립선 건강과 몸의 감수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좋은 소식은 붐비는 헬스클럽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비밀스러운 밸브 잠금 운동과 같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상상하고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완하세요. 매일 약 10분 동안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방광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생리적 기능을 부드럽게 지원하여 아랫도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간단한 운동은 가벼운 스쿼트입니다. 매일 2, 3세트, 각 세트당 10회만으로도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에 영양을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민감한 부위에 혈액 공급이 더 잘 되도록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 동안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물에 앉아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하고 아랫배의 긴장을 줄이며 중년 이상에게 매우 중요한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깊고 달콤한 잠은 몸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PSA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립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여러분을 안심하게 할 황금 지표입니다. 초음파 및 임상검사와 함께 가장 작은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병이 조용히 진행되어 악몽이 되기 전에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66세 고등학교 교사 최준우 씨의 매우 특별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처음 진찰을 받았을 때 그의 전립선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리코펜이 풍부한 식단을 채택하고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엄격한 정기 검진 일정을 유지한 결과 불과 1년 만에 그의 수치는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는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심지어 파트타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바쁘고 즐겁게 정력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기적의 약 한 알이나 복잡하고 값비싼 조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토마토 수프 한 그릇, 사적인 공간에서 10분간의 케겔 운동, 매일 아침 시원한 녹차 한 잔, 그리고 한 번의 정기 건강 검진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여러분이 더 열정적이고 촉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안다면 낡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나이에도 건강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항상 실생활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한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한 남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변화에 대한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65세의 김상훈 씨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인천의 낡은 집에서 혼자 살며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때때로 그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형관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에 맞지 않는 더럽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올 때까지 당황한 눈빛과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건넸고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몸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효도의 한 형태이며 여러분이 부여받은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건조한 가르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내면의 긍정적인 것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쁨과 정력을 찾았습니다. 그는 집 근처 노인 워킹클럽에 가입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식사를 잘하고 충분히 자고 특히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밝은 미소와 활기 넘치는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가치 있는 사람, 에너지와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진정한 남자처럼 느껴집니다. 김상훈 씨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삶의 기쁨과 정력을 되찾았으며 저는 여러분도 편견에 맞설 충분한 이해와 용기가 있다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마치며 저는 조용히 걱정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신사 여러분에게 몇 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 가족, 자녀, 그리고 일을 돌보는 데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머리카락이 희끗,